가토급 잠수함의 아성을 잇는 태평양의 검은 늑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미해군의 재래식 수상함형 잠수함 총 128척이 취역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군용 잠수함이며 종전으로 취소된 것까지 포함하면 191척 취역 예정이었으며 가토급 잠수함과 더불어 일본 해군이 패배하게 만든 주범이자 이끌어서 미국을 수호해준 역대급 잠수함이다. 발라우급 잠수함의 건조를 담당한 회사와 조선소는 가토급보다 훨씬 대량 건조가 예상되었기에 프렌프 조선소가 참여하게 되었다. 발라우급은 가토급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상당히 보완한 잠수함이지만 체급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했고 문제점이 묻히는 잠수함이기도 하다. 함선, 선체의 한계는 전략, 전술교리와 승조원의 경험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가장 심각했던 문제인 개전 초부터 불거진 어뢰 문제는 가토급을 비롯한 다른 미 해군 잠수함들처럼 거의 판박이라 할 정도로 같았다. 우선 큰 덩치로 인해 타국의 1,000톤급 이하의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기동력과 잠수 시간이 문제였다. 태평양에서 주로 활동하는 환경 특성상 긴 항속거리와 큰 선체를 가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초계 작전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매우 커 선체의 대형화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요소였다. 물론 발라우급 자체의 부력 유지 능력은 동급 잠수함들 중에서도 매우 안정적이라 급속 자막 능력은 훈련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지는 데에 30초가 소요되어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첩한 수준이었다. 속력 자체는 타국 잠수함과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빠른 구속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기동력은 1,000톤급 이하의 적국 잠수함인 유보트에 비해 턱없이 느렸다. 무엇보다 발라우급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은 다름 아닌 어뢰였다. 이는 발라우급만이 가진 문제는 아니고 미국 잠수함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였으며 잠수함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나 성능 부족 등의 문제는 문제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 매우 심각했다. 전기 추진 방식의 마크 18 어뢰 배치와 기존 어뢰의 개량 이후에도 어뢰에 대한 불신은 높았고 필리핀의 해전에서 다이호와 쇼카쿠를 마크 14 어뢰의 구조와 부품을 공유하며 저속 장거리 발사 기능을 뺀 신형 어뢰 마크 23 어뢰로 침몰시키고 나서야 어뢰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어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기가 1943년 9월경이었다. 근 2년의 기간을 어뢰 문제로 골치를 앓은 셈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이지 완벽하게 해결을 해낸 것이 아니었고 마크 14 어뢰와 부품을 공유하는 전기 추진 방식의 신형 어뢰인 마크 18이 큰 사고를 내었는데 발라우급 잠수함 22번 함인 SS-306탱이 이 어뢰의 원주 운동 현상으로 인해 침몰해버린 것이다. 콘보이 요격에 오린 측은 유보트와 달리 함대의 격, 정찰, 구조, 보급, 연락, 침투 등 잠수함의 범용성을 뽐내면서 엄청난 전과를 올린 태평양의 검은 늑대라고 한다. 가토급이 길고 굵게 활약했다면 발라우급은 짧고 굵게 활약했다. 항공모함 시나노가 이 함급인 SS-311 아처피쉬에게 격침당했으며 전함공고 우주칸 우라카제 급양한 마미아가 SS-315 시라이온에게 격침당했다. 구피라 불린 이 프로그램 덕에 다수의 발라우급이 현대적인 수중 항행 및 전투 능력을 얻고 다른 국가에 수출되기도 했다. 구피 대장이 된 USS 노그피쉬 발라우급의 형태는 온데간데 없다. 보피남은 진주만에서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며 펜피니토함은 1975년부터 박물관함으로 분류 1982년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의 관광명소가 되었다.